자, 13번째 분위기 열처리입니다. 분위기 열처리 또는 뭐 광해 열처리 그런 식으로도 표현하거든요. 이제 대부분 그냥 일반 열처리를 하면은 공기 중에서 하면은 이제 대기 중에서 하면은 공기하고 접하면서 산화 또는 탈탄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방지하기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노 안에를 공기하고 접하지 않게끔 별도의 분위기로 제어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 보고 분위기 열처리. 그럼 이렇게 분위기를 하면은 산화나 탈탄이 일어나는 것이 방지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열처리 하고 나서도 표면 상태가 그대로 유지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광해 열처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열처리 하고 나서 이런 산세 등의 훌처리가 필요치는 않아요. 이게 그러면 이 후처리로 산세는 왜 하냐면요. 그냥 일반 대기 중에서 열처리를 하다 보면 산화나 탈탄 물질이 있거든요. 그래서 산화 스케일 같은 거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제거하려면 산이로 제거를 하는군요. 산세를 처리해서. 근데 이런 것이 이제 필요치 않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열처리 하고 나서도 치수가 그대로 확보되는 거죠. 치수 정밀도가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그런 장점이 있고. 그 다음에 또는 전 이 분위기 열처리 하에서 이런 분위기 하에서 침탄 처리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복탄, 탈탄 또는 뭐 질화 등 그래서 여러 가지 표면 처리 뭐 용어로도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분위기 열처리다 하는 거죠. 그리고 사용하는 분위기는 그러면은 그런 사용하는 분위기 가스는 강의 종류나 또는 열처리 목적에 따라서 이제 보통 달라지는데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것이 이제 변성가스라고 있습니다. 변성가스. 경우에 따라서는 아르곤 또는 뭐 헬륨 등의 불활성 가스죠. 이런 거는 불활성 가스죠. 그래서 또는 뭐 질소같이 이런 뭐 중성 가스 등을 사용하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분위기 가스는 산화 및 탈탄을 방지 목적이기 때문에 보호가스의 의미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전 여기에 보면 한번 핵심 키를 한번 볼까요? 강제를 산화시키지 않고 가열하는 방법. 여기 아까 산화나 탈탄이 일어난다고 했는데 이런 거를 이제 방지하면서 가열하는 방법이 첫 번째 숯이나 또는 주철 칩 같은 거 또는 침탄제로는 좀 보통 뭐 코코스나 전구 부스러기 같은 거 그런 것 등에 묻어버립니다. 거기에 묻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 시성분들이 전부 다 공기하고 차단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묻어서 가열하는 방법이다. 그러면 산화도 잘 안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산화나 탈탄 방지제를 아예 바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화나 탈탄 방지제를 도포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보호가스에서 사용하는 방법. 이제 그것이 이제 요거죠. 이제 분위기 열처리. 그 다음에 염욕에서 하는 거죠. 중성 염욕이나 또는 연욕에서 하는 거. 그 다음에 또 진공 중에서 하는 방법 있죠. 진공 열처리. 그래서 이렇게 하면 산화나 탈탄 같은 것이 잘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분위기 가스를 분류하는 방법이 좀 몇 가지가 있거든요. 분류 방식이 중성 가스가 있고 산화성 가스가 있고 환원성 가스가 있고 침탄성 가스가 있고 탈탄성 가스가 있고 질화성 가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성 가스는 다른 거하고 반응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질소나 아르곤, 헬륨 또는 뭐 바짝 마른 수소, 완전 건조된 수소 같은 거. 그 다음에 산화성 가스 같은 경우는 뭐 얘들이 산화를 일으키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산소 또는 수증기는 H2O가 있죠. H2O는 있기 때문에 여기에 산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산소 성분이 있는 거는 전부 다 산화성 가스라고 보면 돼요.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도 CO2지요. 그 다음에 공기에도 어떻게 합니까? 공기에도 산소가 있죠.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산화성 가스라고 합니다. 환원성 가스는 산소하고 더 반응할 수 있는 가스입니다. 그러니까 수소 같은 경우 수소는 반응해서 O하고 반응해서 이렇게 H2O가 되고, 그 다음에 암모니아 같은 거 뭐 CH4 이거도 역시 O하고 반응해서 CO2나 또는 뭐 H2O 이런 식으로 이런 것이 이렇게 반응돼서 나가거든요.
그 다음에 암모니아 분해가스도 암모니아 분해하면 C하고 H가 이렇게 분해가 되죠. C하고 H. 이것도 전부 다 O하고 반응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침탄성 가스 같은 거, 뭐 예를 들어서 NH3 같은 거 이런 거는 요건 질화성 가스. 뭐 예를 들어서 C3H8 같은 거 그런 거 하여간 탄소 성분이 있는 거 또는 저기 일산화탄소도 CO도 환원성 가스로 들어갑니다. CO 같은 경우도 침탄이 되거든요. CO 같은 경우도. 그래서 요 CO도 산소하고 한 번 더 결합을 해요. 산소하고. 왜냐하면 얘가 불안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O하고 더 결합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O하고 결합해서 CO2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침탄성 가스도 환원성 가스에 들어간다. 그러면 여기에 그 침탄을 일으키는 침탄성 가스거든요. 침탄성 가스 같은 경우는 반드시 C 성분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CO 또는 뭐 LNG, 메탄, CH4 또는 뭐 프로판, C3H8, 뭐 부탄, 도시가스, 그 다음에 흡열형 가스, 뭐 RX 가스라고 뭐 이런 것 등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탈탄성 가스는 탄소하고 반응을 할 수 있는 그런 가스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여기에 있는 산화성 가스는 다 해당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산화성 가스가 있고 그 다음에 또 DX 가스라고 있습니다. DX 가스. 그래서 여기 RX 가스하고 DX 가스 같은 경우가 있는데 이제 DX 가스가 탈탄성 가스. 그 다음에 질화성 가스 같은 경우는 질소 성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암모니아 같은 거 이런 것이 질화성 가스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분위기 가스의 그 성질을 한번 보면은 첫 번째 이제 변성 가스라고 있거든요. 변성 가스. 변성가스는 분위기가스 등에 적절한 공기를 첨가해갖고, 그러니까 공기를 첨가해서 이런 분위기가스에다 공기를 첨가해갖고서는 미리 열분해 또는 산화분해를 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변성 방식에 따라서 발열형이 있고 흡열형이 있습니다. 발열형과 흡열형이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발열형을 한번 봅시다. 발열형하고 그래서 그거의 종류를 한번 보면은 그 다음 페이지에 있거든요. 자, 발열형 같은 경우는 메탄이나 프로탄, 프로판, 부탄 등에 여기다가 공기를 가해 갖고서는 분해를 시킨 거죠. 그래서 변성시킨 가스다. 그래서 메탄, 프로판, 부탄을 공기를 첨가해서 변성시킨 가스죠. 그래서 이 발열형 같은 경우는 이제 자체 반응 열에 만들기 때문에 발열형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리고 변성할 때 원료 가스량을 너무 많이 하면 연소 온도가 좀 올라갑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 변성 온도는 한 1100에서 1200도 온도 범위 이렇게 조절을 한다는 거죠. 반면 이것이 너무 부족하면은 반응이 잘 안 일어나요. 반응이 잘 안 일어나고 잘못하면 그 반응이 잘 안 일어났다가 갑자기 또 반응하고 그러면서 뭐 폭발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원료 가스량을 조금 많이 해야 됩니다. 여기에 그 변성 반응이 있거든요. 메탄 같은 경우 어떻게 변성하는가? 메탄은 CH4에다가 여기 O2하고 이렇게 N2가 들어가는 게 이게 왜 3.76이냐면요. 일반 공기니까요. 일반 공기니까는 질소가 이만큼이고 나머지가 산소가 있는 거죠. 그러면 얘가 이렇게 반응해서 C하고 O하고 반응해서 CO2가 되고 그 다음에 질소가 그대로 있고 그 다음에 H가 또 O하고 반응해서 H2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질소는 그냥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CO2가 나오고 H2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프로판가스 같은 경우 C3H8이거든요. 그래서 얘는 역시 요 공기하고 반응해서 이렇게 CO2, 질소, 그 다음에 H2O 이렇게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이 발열형 가스입니다. 그래서 여기 발열형 가스 라인에 보면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료 가스가 이렇게 들어가면서 그다음에 여기 이제 원료 가스하고 그다음에 이쪽 공기하고 해갖고 그래서 원료 가스가 요거지요. 예를 들어서 CH4나 또는 C3H8 요것이 원료가 일리 들어가고 그다음에 공기가 일리 들어가서 여기서 이제 혼합을 하는 거죠. 혼합을 해서 그다음에 연소로로 이 안에 들어가서 여기서 이제 연소가 이런 반응이 일어나는 거죠. 연소 이렇게. 그러니까 요거하고 공기하고 반응하는 거니까 이 연소 반응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발열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에너지가. 그래서 이제 그러고 나면 이제 여기서 이제 이렇게 나오는 것이 이제 변산가스가 나오는 거죠. 이런 변산가스가. 이제 여기에 보면 가스 중에 수분, 여기에 H2가 나오거든요. 이런 거를 응축시켜 갖고 제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물은 빠져나가고 수분은 빠져나가고 이런 것만 이렇게 나오는 거죠. CO 가스하고 CO2 가스하고 요것만 이렇게 나오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흡열형 가스 같은 경우는 흡열형은 외부에서 가열되는 변성로에서 뭐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이때는 전 여기에 니켈 촉매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니켈 촉매는 자기는 반응하지 않고 요 원료 가스하고 공기하고 잘 반응하게끔 해주는 거죠. 그리고 얘는 변성할 때 열을 흡수합니다. 아까는 얘는 여기서 발열 반응이 나오는 거죠. 여기서 발열 에너지가 나오는데 얘는 그것이 아니고 열을 많이 흡수를 해요. 이제 이런 것이 바로 이제 흡열형 가스인데. 그래서 이제 요것이 이제 주로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나오는 것이 여기는 발열형은 CO2하고 질소가 나오거든요. 근데 흡열형은 CO 여기 한번 볼까요? CO하고 H가 나오죠. CO하고 H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이런 가스 침탄에 그래서 여기 아까 CO2 같은 경우는 얘는 이거하고는 전혀 틀리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거나 이거 같은 경우는 산소하고 더 반응할 가능성이 있으니까는 그런 저기 뭐 분위기 가스로 이렇게 많이 쓰이는 게 바로 이런 이 흡열형 가스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사용하는 이 흡열형 가스에 사용하는 원료로는 천연가스 LNG죠. 또는 프로판가스 LPG죠. LPG 같은 거 이거를 사용해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반응시킵니다. 예를 들어서 천연가스 같은 경우는 CH4 이렇게 반응해서 요게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 프로판 이렇게 반응해서 이렇게 나오게 하는 것이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원료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공기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혼합해서 일리 들어가서, 그 다음에 여기서 가열을 시켜주는 거죠. 가열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방열제가 아니라 발열제입니다. 방열제가 아니라 발열제입니다. 발열을 해줘야 돼요. 여기서 열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쪽으로 이렇게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얘는 이제 아까 여기 발열형 가스에서는 수분이 나왔었죠. 수분이. 산화반응 결과에서 나오는 수분이 반드시 생기는데 이거는 여기는 산화반응이 아니라 이제는 흡열 반응이기 때문에 일종의 이제 환원 반응이거든요. 얘가 분해되는 거기 때문에 환원 반응이기 때문에 얘는 여기서는 수분이 안 나옵니다. 수분이 없기 때문에 그냥 갖다 쓰면 되는 거예요. 이 변산가스를 그냥 그대로. 그래서 이제 요거하고 차이점이 여기에 가열 장치가 있고 여기는 가열 장치가 없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가스 응축기가 수분 응축기가 있는데 여기는 수분 응축기가 없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성가스 같은 경우는 아까 중성가스는 아르곤이나 네온 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거는 전 뭐 활성이 없기 때문에 화학 반응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보호가스로도 아주 이상적인 거죠. 전혀 다른 거하고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이제 문제는 얘가 값이 비싸요. 그래서 이제 값이 비싸기 때문에 조금 이제 뭐 그냥 일반 강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고 티타늄 합금이나
또는 뭐 지르코늄 합금 같은 거 그런 것 등에 그거와 같이 이제 활성이 강한 금속 그거를 보호할 때는 전 그때 일부 이런 걸 사용하기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좀 비싸니까는 이런 것이 너무 비싸니까 전 이거를 대체할 수 있는 중성가스가 바로 질소죠. 질소도 거의 철하고 반응을 잘 안 하죠. 그래서 취급이 간단하고 값이 싸고 그리고 산화나 탈탄을 방지하는데 효과적이기 때문에 이제 보통 요 질소가스를 가장 많이 사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 질소가스 사용할 때도 불순물이 있을 수 있거든요. 특히 불순물 같은 것이 이제 뭐냐면은 수분 같은 겁니다. 수분 같은 거 있으면 수분에는 H2O이기 때문에 여기에 산소가 있거든요. 얘가 이제 반응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질소가스 중에서 수분이나 또는 뭐 산소 같은 것이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이제 그런 불순물이 함유되면은 광위성이 불량하다. 바로 얘가 산소하고 여기 있는 산소가 철하고 결합해서 산화나 탈탄이 일어나는 거죠. 자, 그래서 질소 분위기 중에서 탄소간 가열할 때는 가열할 때 산소량을 6ppm 이하로 이렇게 억제를 하야 그래야 이런 현상이 안 일어나는 거죠. 그 다음에 산화성 가스 같은 경우는 자신이 산화되면서 그리고 전 자신이 먼저 철하고 반응해 갖고서는 산화를 시킵니다. 그러면 철강 표면에 그 템퍼 칼라가 생기거든요. 템퍼링 색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생성돼요. 그러고 이제 이것이 점점 더 많이 일어나면 그러면서 많이 일어나면서 두꺼운 피막이 형성돼요. 흑피라 그러는데 이것이 생성되면 얘가 이제 더 이상의 그런 뭐 탈탄이나 또는 산화를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얘가 이제 산화피막 역할을 하는 거죠. 산화피막. 그래서 여기에 산화피막이 그래서 요 산화피막이 산화물 표면으로부터 산화물 내부의 산소 이온이 이렇게 진행되면서 이렇게 형성된 건데 그래서 이제 또는 이제 이거를 이용해서 일부 이제 강을 조금 보통 강의 표면이 뭐 예를 들어 흑색으로 돼 있는 것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이 이제 블루잉 처리라는 거 한 거예요. 그래서 뭐 페인트 칠한 것이 아니라 강의 외관을 일부러 여기에 산화피막을 형성시켜요. 그래서 더 이상의 부식을 방지하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산화성 가스를 이용해서 산화피막을 형성시킨 걸 보고 블루잉 처리 그렇게 표현합니다. 블루잉. 그래서 요 블루잉 처리도 잘 알아두세요. 산화성 가스를 이용해서 산화피막을 형성시킵니다. 이때 산화피막의 그 성분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여기가 철이라고 하면 이제 철 기지죠. 여기가 철 기지라고 하면은 그 다음에 맨 위에가 이제 FeO가 생겨요. 그 다음에는 Fe3O4, 그 다음에 Fe2O3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산소하고 반응하면 Fe가 산소하고 반응하면은 FeO가 생겨요. FeO가 되고 그 다음에 다시 이 FeO가 또 FeO가 얘가 또 산소하고 반응하면서 그 다음에 또 Fe3O4가 돼요. 근데 대부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바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FE가 FeO가 되고 그 다음에 요 Fe3O4까지는 바로 일어나요. 금방 뭐 일어나요. 그 다음에 Fe3O4가 다시 산소하고 반응해서 Fe2O3가 되거든요. 마지막 최종적으로 Fe2O3가 되는데 이때는 반응을 하려고 하면 조금 더 어느 정도 온도도 필요하고 그럽니다. 에너지도 필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형성이 되는데 요 Fe2O3가 하고 Fe3O4하고 산화피막이 좀 틀려요. 얘는 산화피막이 비교적 딱딱하고 검은색이에요. 얘는 검은색이면서
딱딱하거든요. 그래서 자기네끼리 아주 산화피막을 잘 형성합니다. 근데 Fe2O3는요, 얘는 적색이면서 피막을 형성하지 않아요. 피막을 형성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피막. 얘는 피막을 형성하거든요. 검은색이면서 피막 형성인데 얘는 Fe2O3는 피막을 잘 형성하지 않아요. 그래서 전 여기까지만 하게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니까 얘가 색이 검은색이거든요. 그러니까 두꺼운 흑피가 생기는 겁니다. 검은색, 이것이 전 Fe3O4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해서 이제 안으로 점점점 들어가서 산소가 점점점 들어가서 여기까지 대부분 여기까지 이렇게 되게 하는 거거든요. 이제 이것이 이제 산화피막이다. 그러면 이제 요 Fe3O4나 이런 층이, 그 다음에 혹시 이제 요것이 요런 거는 좀 생겨도 아주 얇게 생기거든요. Fe2O3 같은 경우는 생겨도 얇게 생기기 때문에 이런 산화피막층이 한번 형성돼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뭐 수분이라든지 또는 뭐 산소 기타 다른 부식성 물질들이 얘들이 막고 있는 거죠. 먼저. 그러니까 여기에 FE를 이렇게 보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식성이 향상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블링 처리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블링 처리하는 방법이 철강의 외관 검은색이 나온다겠죠. 검은색 계열. 그 다음에 내식성 향상하기 위해서 공기 또는 수증기를 갖다가 뭐 수증기 하고 또는 뭐 각종 화학약품하고 해갖고서는 270에서 300도 정도로 가열합니다. 그렇게 해서 표면에 청색인데 조금은 전 검은 청색이거든요. 그런 검은 청색의 산화피막을 형성시키는 것이 바로 블루잉 처리다. 그래서 약간 뭐 파란색 계열이라고 해서 블루잉입니다. 블루잉. 그 다음에 분위기 열처리 조업이 있습니다. 자, 분위기 열처리 같은 경우는 이거는 전 그냥 일반 열처리 할 때 탈탄이나 침탄을 전 뭐 탈탄, 침탄 등 뭐 이런 건 전 탈탄 같은 경우는 탄소가 빠져나가는 거, 침탄은 탄소가 거꾸로 들어오는 건데 이런 것이 일어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전 철강의 탄소 농도하고 같은 탄소 농도를 가지는 환원성 가스를 사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여기다가 이렇게 물질을 넣어놨는데 여기에 이제 들어있는 이 강의 탄소 성분이 예를 들어서 0.4%다. 그러면 여기 분위기도, 이 바깥의 분위기도 0.4%가 되게 탄소 성분이 0.4% 똑같이 맞춰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탄소가 탈탄도 안 하고 침탄도 안 하고 그러죠. 왜 그러냐면 농도가 같기 때문에 확산 현상이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농도가 비슷하면은 확산 현상이 안 일어나요. 이제 그래서 보면 흡열성 가스에서는 뭐 CO나 H2가 이제 일정 거기 때문에 CO2나 또는 뭐 H2O를 관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희망하는 평형 탄소 농도를 얻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노안에 그러면 전 분위기나 이런 거를 어떻게 측정하는 거죠. 그런 분위기 측정은 전 노점 측정법이라고 했습니다. 노점이라고 해서 듀 포인트 측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수분이 함유된 가스가 있으면 이게 이제 수분에 따라서 뭐냐면요, 이슬이 생기는 점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물 같은 경우도 물은 100도에서 온도가 올라갔다가 100도 되면 거기서부터 이슬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분위기 가스를 냉각할 때 이슬이 생기는 점이 있거든요. 그것이 이제 노점입니다. 노점. 그래서 이걸 측정해 갖고 노안의 분위기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SM45시간 같은 경우 이거를 이제 분위기 열처리 할 때 이 바깥에 탄소 농도 포텐셜이라고 하죠. 탄소 농도를 0.42에서 0.8%, 그러면 SM45C니까 0.45% 강이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비슷하죠. 비슷하기 때문에 강중의 탄소량하고 바깥의 분위기의 탄소 성분이 비슷하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돼요? 탈탄도 일어나지 않고 침탄도 일어나지 않고 아무 변형이 없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되면 전 무탈탄, 무침탄이 일어나서 그래서 이제 광이열 처리가 가능하다. 이때 이제 첨가 가스량은 뭐 이제 중요한 것이 이제 가스 종류, 그다음에 유량, 그다음에 탄소 농도, 뭐 그런 것 등이 그다음에 처리 온도 같은 거 이런 것 등에 따라서 좀 달라진다는 거. 그래서 만약 이런 것이 만약 너무 적다 그러면 뭐 탄소 농도가 얻을 수 없고, 그다음에 또 첨가 가스량이 너무 많다 그러면 노안에서 이제 분해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분해돼서 결국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탄소가 많아요. 탄소가 많음으로 해서 끓음 같은 것이 생성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구광의 광이열 처리 예를 들어보면, 공구광 같은 경우는 탄소 함유량에 따라서 아주 현저하게 달라요. 근데 공구광은 더군다나 탄소도 많아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탄소가 많기 때문에 기타 침탄이나 탈탄 이런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것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런 노점 관리를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분위기 열 처리를 하다 보면 노 관리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예를 들어서, 노 관리, 첫 번째, 화염 커튼인데, 화염 커튼은 뭐냐면, 분위기 열 처리로 열 처리 제품을 꺼내고 장입할 때, 그럴 때 외부 공기가 들어갈 수 있지요. 그럴 때 이제 이러는 겁니다. 우리 가끔 가다 보면, 어디 이렇게 건물 들어가다 보면, 여름철에, 건물 들어갈 때 보면, 건물 문이 열리는 순간 그 위에서, 공기가 싹 나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공기에서 바깥 공기하고 안 공기를 차단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문이 이렇게 있다 그래요. 이 문이 열렸을 때 여기가 내부고 여기가 외부라요. 그러면 여기서 공기가 쫙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요거 보면 이제 에어 커튼이라고 하거든요. 에어 커튼이라고 하는데, 이 에어 커튼이 요 내부 공기 흐름하고 외부 공기 흐름을 이렇게 별도로 분리를 하는 거죠. 내부는 여기 와서 부딪혀서 일리 가고 외부는 일리 가고. 그러면 내부와 외부 공기가 섞이질 않죠. 그래서 이런 거를 이용하는 것이 바로 이제 화염 커튼입니다. 그래서 열처리품을 장입할 때 그 장입구에서 그때 이제 노안으로 공기가 들어간 걸 방지하기 위해서 가연성 가스, 그러니까 연소성 가스를죠. 이제 그거를 연소시키는 겁니다. 그걸 연소시켜서 그래서 연소시키면서 불꽃막을 만들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안에 열처리 로다 그러면 이 안에 분위기하고 그 다음에 바깥에 하고 전혀 잘 섞이질 않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커튼을 만드는데, 이제 화염을 이런 불꽃으로 화염을 만든다고 해서 화염 커튼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분위기로를 하다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기는데, 그름 현상이나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그름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분위기 가스가 좀 많을 때, 그래서 특히 뭐 침탄성 분위기 가스가 많을 때, 이럴 때는 이제 탄소가 많지요. 그 탄소가 열처리 제품에도 붙을 수 있지만은 각종 촉매나 아니면 노벽돌 같은데 그런 등에 부착되는 거거든요. 자, 이거는 저런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 그냥 뭐 태울 때 끓음이 달라붙는 거 있죠. 이제 그런 그름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전부 다 탄소 성분이죠. 그래서 이렇게 그름이 발생하면 촉매 같은데 그름이 붙었다. 그러면 촉매 기능이 떨어지죠. 그 다음에 만약 노벽돌에 붙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노벽돌에 붙었던 그 그름이 제품 집어넣을 때 그것이 거기로 또 묻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이런 열처리품에 부착됐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열처리 제품의 탄소 농도가 달라지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생기는 것이 이제 당금질 얼룩입니다. 당금질 얼룩의 원인이 바로 요런 뒤에 여기에 있는 그름 등이 붙어서 생기는 것이 바로 당금질 얼룩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이제 해소를 하는 방법이, 이 그름이 전부 다 탄소 성분이기 때문에 이때 산소를 불어넣어서 CO2를 이렇게 태워버리면 돼요. 그래서 태우는 과정을 보고 burn out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품을 넣지 않고 정기적으로 적당량의 공기만 불어넣습니다. 그래서 산소만 불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산소만 불어넣으면서 거기서 불을 붙이면은 거기에 있는 탄소가 다 타면서 어떻게 돼요?
탄소가 타면서 이렇게 제거가 되죠. C가 탄소하고 타면서 CO2로 되면서 여기에 있는 이게 이제 그을음이니까요. 이 그을음 성분이 다 날아가 버리는 거죠. 그 작업을 보고 번아웃을 합니다. 그래서 그을음과 번아웃은 이제 같이 가는 거죠. 그래서 그을음은 말 그대로 탄소, 시커먼 탄소가 생기는 거, 번아웃은 이 그을음을 제거하기 위해서 공기를 불어넣는 거, 그것이 이제 번아웃입니다. 아까 우리 앞에서 하다 보면 무슨 DX 가스니 또 RX 가스니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DX 가스 같은 경우는 원료 가스하고 공기를 혼합해서 연소시켜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고 이제 수분을 제거한 것이 DX 가스고, NX 가스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요거하고 요거를 별도로 제거한 겁니다. CO도 같이 제거한 거예요. CO도. 그래서 CO와 수분을 제거한 거죠. 그 다음에 HNX 같은 경우는 요거 만드는 중에 요거 할 때 요 CO를 제거할 때 수분은 당연히 제거해요. 그래서 CO를 제거할 때 요 CO를 CO2로 바꿔주는 거죠. 왜 그러냐면 요 DX 같은 경우는 CO2하고 질소하고 H2O가 있거든요. H2O가 있으니까는 요 H2O를 또는 CO 가스가 있을 수 있죠. 왜 그러냐면 불완전 연소가 일어나면. 그래서 그런 불완전 연소가 일어나는 CO나 H2O를 제거하는 것이 NX 가스고, HNX 가스는 여기서 H2O는 수분이니까 제거하고, 이 CO 가스를 일부러 산소를 조금 더 넣어주면 어떻게 돼요? CO2가 되겠죠. 요거 반응해서 CO2로 되게 이제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CO 가스를 CO2로 변화시키는 것이 이제 요 HNX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DX에서 나오는 겁니다. DX에서. 그래서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 RX 같은 경우는 원료 가스와 공기를 혼합하고, 그 다음에 이제 촉매를 이용해서 변성시킨 거죠. 고열 촉매를. 그럼 이제 이때 나오는 거는 이제 CO 가스가 나오는 거죠. CO나 질소나 뭐 이런 것이 나오는 거죠. 수소 이런 것이 나오는 거죠. 아까 그래서 여기는 이제 발열형 가스에 해당되는 거고, 요거는 이제 흡열형 가스에 해당되는 거죠. 여기는 이제 흡열형 가스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제 SRX 같은 경우는 여기서 RX 대신에 RX 가스에 이제 공기 대신에 공기를 사용하지 않고 이제 증기를 사용하는 거죠. 증기를 사용해서 변성한 거는 SRX 그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AX 가스가 있어요. AX 같은 경우는 암모니아를 변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암모니아가 뭐죠? CH4거든요. 이거를 분해시킨 거예요. 그러면 C하고 그냥 분해시킨 겁니다. C하고 H 4개의 H가 이렇게 나눠지죠. 요것이 이제 AX 가스고, 그 다음에 SAX 같은 경우는 암모니아에다 요거 변성할 때 공기를 불어넣어서 이렇게 이제 분해하는 것이 이제 SAX 가스입니다. 그래서 DX는 이제 발열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얘는 CO2와 H2O와 질소가 있는 거고, 흡열력은 이제 RX인데 RX는 CO와 질소와 수소가 나오는 거고, AX 같은 경우는 암모니아를 분해한 거고, 그렇게 알으면 되겠습니다.